첫 발령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서 쭉쭉 올라가다가 기수에 가장 부장판사 먼저 되고 또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하다가 고등부장 됐다 법원 행정처 거쳤다가 이렇게 대법관 쭉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이런 코스다. 사람들만 자기들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길이요 평안이. 그렇죠. 예, 나로 말미암아.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지 생각이 고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 거 알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으면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다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 생각을 그 혜택을 누리면서 50, 60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느 학교 다녔어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성적이 몇 등이야? 요걸로만 따지는 거야. 몇 기예요? 그 기수에서 제일 첫 부임지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하는 건 그 기수에서 1, 2등이 그 그렇죠. 중앙지법에 옛날에는 이제 민사지법, 서울 민사지법. 거기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여서 각 기수 사법고시 패스한 각 기수에서 1등으로 가는 코스만 거친 사람들이 대법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네네. 이 생각이 잘못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노무현 대통령 될 때도 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개무시한 거지. 출신이 어디 상고 출신이. 아니, 그래서 대통령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다닐 때 밥 먹자는 놈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지들은 대학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여기는 상고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 되겠냐고. 나는 생각할 때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약자를 생각하는 그런 재판을 할까?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장가갈 때도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보다는 명단을 쭉 가져와 두 마담이. 이런 걸로 나이 어린 놈이 이제 시험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마담 또한테 해서 넘어간 사람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이야. 저것들은 공부 못해서 그리고 모범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재판받는 거지. 이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분하고 억울한 사정을 다 얘기하지 못했다. 내지는 판사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사람이 그냥 거기서 짧게 얘기하지만 나를 대하는 표정이나 어투나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 그럼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판사한테 수반되는 어떤 당연한 그 품새라고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은. 그게 기본적인 문제죠. 자질, 네. 자격. 검찰에서 이런 코스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감옥 가 있는 진경준. 지금 감옥 안 가고 버티고 있는 우병우. 이런 사람들 다 1등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수에서. 근데 이제 지금 대법원장도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왜 저 멀리 춘천지법 근데 공부를 못했어요? 잘했죠. 야뭐 잘했는데 법원장까지 애들이 씹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기수가 낮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원 행정처 근무가 없다.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안 밟았다는 거죠. 법원 행정처 근무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법원 내에서 바른 소리하고 자기 소신껏 자기 길을 갔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양반이야말로 계속 재판만 해온 정통 법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 이야기하는 거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 대법관이 돼야 대법원장 가는데 예. 대법관도 안 하면서 수장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논리가 이게 안 그러니까 맞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골품 사회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지. 걔들 스스로 정통 법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옛날 같으면 경기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서 시험 재학 중에 합격하거나 1년 늦게 합격하고 5학년에 합격하거나 최소한 5학년. 최소한 5학년. 그리고 초임지가 절대로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경력 중에 이제 고등법원 판사쯤 할 때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갔다 와서 그다음에 지방법원 부장 마치고는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또 해야 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행정처에 들어가서 실장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런 거를 거쳐온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정통법관이라고 지네들끼리 붙이고 정통법관이라는 게 재판을 열심히 한 사람이 정통법관이지 왜 중간에 딴 길을 샜다 나온 놈들이 왜 정통법관이야. 오히려 정치법관이라고 하면 또 모르지. 그런데 이런 코스를 거쳐오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이 강하게 되어 있으면 결국 지금 법원의 문제인 법원 개혁을 못한다. 못하죠. 못하고 그리고 박시환과 전수환 이 두 전직 재판관 대법관이 그런 얘기를 이미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가버리면요. 그 세상은 많이 변하잖아요. 예. 시대는 많이 변하는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의 판결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그들만의 리그. 그렇죠. 그들만의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이제 점점 예. 목소리 세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귀담아 들으면 이 판결은 그 판결 그릇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입증해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민희령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예. 있었어요. 부인이 국회의원이었는데 딱 보면은 되게 사람이 정말 선비처럼 생겼어. 인상도 깔끔하고 그리고 법원장하고 이럴 때도 평판도 되게 좋았던 분이에요. 예. 뭐 직원들 생일 같은 때 일일이 자기가 손으로 카드 써가지고 보내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나름의 스스로 자임하는 정통 법관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이제 중견 법관들 모아놓고 사법연수원에서 이게 교육을 시키는데 예. 거기에 대법관이라고 가서 강연을 하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 내가 선배 법관으로서 대법관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배 법관을 힘들게 하는 판결을 하지 마세요. 야. 예? 진짜로 그랬어. 그러니까. 선배 법관을 상급 법원을 힘들게 하는 판결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지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예를 들어갖고 이 그 법원 내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정통 코스를 밟았던 정통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되는 순간 법원의 개혁은 요원한 거네. 그럼요.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촛불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은 반역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막 바뀌어지니까 이건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한번 대법원뿐만 법원 조직도 이제 한번 흔들 때가 되겠다. 법을 잘 몰라도 거기에 써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일반 시민이 볼 때 아 이래서 이 말을 썼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 돼. 네. 근데 은나래 씨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고 그러면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렇죠. 네.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그렇게 대답하겠죠. 네. 항상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명숙 총리 2심 판결을 보면 1심에서 완전히 무죄가 된 걸 2심에서 유죄로 뒤집었거든. 네. 2심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돈을 갖다 줬다는 사람이 주말이 아닌 평일날 날이 맑을 때 네. 오후 시간에 갖다 줬다라고 돼 있거든. 네. 그게 이제 검찰이 시켜가지고 만든 말이야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변호인단에서 그러면 그때 나는 그냥 날씨를 봐서 비 오는 날 빼고 그다음에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다음에 평일날 중에서도 한명숙 총리는 공식 일정이 있는 총리고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공식 행사로 가 있어가지고 다 보도된 날짜 다 빼고 네. 그러니까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날짜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1심 판결문을 쓸 때 판사가 이거에 의해도 알바이가 완벽하게 입증이 된다.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날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썼거든. 준 사람 주장은 주말이 아닌 날. 네. 주말이 아닌 평일에 평일에 맑은 날. 맑은 날. 오후에. 직접 그걸 갖다 딱 집합을 하면서 털어버렸어. 그 일정 있는 거 빼봤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날짜가 없어. 그래가지고 무죄 유력한 그게 사유가 됐거든. 형식적으로 너무 납득이 가지 않아요? 네. 누가 봐도 생각이 되잖아. 그렇죠. 2심이 이거를 유죄로 바꾸려면 예. 그걸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심에서는 그게 누가 봐도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잖아. 그 2심 판사가 이놈들이 뭐라고 썼냐면 거기다가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토요일도 포함된다라고 썼어. 그 납득이 가냐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판결문에. 판결문 이렇게 돼 있어. 그 돈 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출근하는 날은 평일로 보고 출근 안 하는 날만 휴일로 생각한다.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 당시에는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도 출근했다고 했기 3만 원은 때문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3만 원 입장에서는 휴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어떤 사람이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고 하면서 그걸 토요일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대한민국에. 그것들만 그러는 거야. 고등법 판사들만. 왜 그거래? 고등법원 판사도 이러지. 주말이 아닌 평일 오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 시간 개념으로 오후를 미국으로 하면 우리 시간 새벽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쓰지. 그러고 남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도. 그리고 그게 어차피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택범서를 써놓는 거예요. 택판을 써대는구나. 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봤어 판결문을? 우리 다 보지 관심이. 244조의 사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참여정부 때 검사들이 계속 불러줘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 신문 조사는 진술 조사는 안 받고
한 100번 부르면 서너 번 받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 오지 안 하고 괴롭혀갖고 지금 자백 다 받아놓고 지금부터 조서 만들자 이래갖고 정리합시다. 그래 진술 거부권 고지했죠 이렇게 하고 봤잖아요. 이렇게 하면 불법 수사를 근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참여정부 때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검사가 피해자 신문 조서를 진술 조서를 작성하든 간에 부르면 네.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면 검찰에 도착한 시간 이런 거 다 적잖아요. 그다음에 조사한 시간, 열람한 시간이 다 적게 돼 있는데 지금도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 안 하면 하나도 안 적어요. 안 적죠. 아무것도 안 적지. 근데 이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작성을 안 하더라도 별도 피해자 신문 작성 안 하면 별도의 서면에 언제 도착하고 이런 걸 다 기재해서 수사기로 편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청년 교육감 그거를 내가 보니까 인천교육감 구속된. 이청년 교육감 국장 한 사람하고 사무장하고 이제 두 사람 구속돼 있는데 구속돼 있을 때는 이청년 교육감에 아무리 관련이 없어. 예. 그럼 이 사람들을 한 70분 불러. 그 4-5분밖에 조서가 없어. 우리가 출정 기록을 내가 다 떼보니까 한 번하고 똑같네. 둘이서 같이 부른 시간이 9일 동안 있어. 예. 9일 동안 부르고 내가 신문 하니까 9일 동안 같이 있도록 해가 장문을 하라 그런 거야. 입을 맞춰라.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래야 너희들 방조범으로 풀려나가고 이청년이 구속돼야 방조범 풀려나간다.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청년이가 어떤 식당에서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네. 그걸 갖고 기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거잖아. 여기에 그러면 이게 한 70분 불렀는데 조서에 하나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 월요일 받은 거는 이런 위법 수집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서니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상식 그 위법한 수사를 해갖고 공포 속에서 진술한 거잖아. 임의성이 없는 거지.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잖아. 그거 다 입증 다 했어. 예. 그리고 그거를 법정에서 진술하니까 어떻게 또 사실대로 이야기할 겁나잖아요. 전날 불러갖고 예행연설 다 시키고. 네. 정인신문 다 끝나니까 정인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약속했던 그 방조부문을 공소장 변경해줄게 이렇게 하고 실제 또 공소장 변경해줬어. 근데 판사가 그 방조범을 안 하고 그 정범으로 인정해갖고 5년을 때려버렸어. 방조범들도. 예.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 그 다음날 두 사람만 불러. 위로해주면서 항소시면 내가 잘해줄 테니까. 검사가. 예. 말 바꿀까봐 이제. 이게 다 입증을 됐는데 판결문에 한 페이지도 없어. 한 줄도 없어. 야. 그리고 형사소송법 이 판사는 뭐냐? 이 판사의 생각은 뭐냐면 설마 검사가 그렇게 하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게 검찰도 나쁘지만 법원만 제대로 해도 그게 상당 부분 그게 견제가 막아진다 되는 거지. 그랬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법원이 야 검찰의 그런 수사관 이거는 재래의 수법이잖아요. 이것들이 이 사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야. 한명수 총의 사건도 그렇고 저 사건도 그렇고 모든 사건이 다 그래. 조금 유명한 사람 끼어 있으면. 그러면 저 짓을 못하게 하는 거는 판결을 통해 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거는 법의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증거법칙에 반해서 이런 거는 증거를 못 쓰겠다. 판결 한 개만 나와도 저 짓 못하면 바로 근절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들이 안 해. 왜 안 해? 왜? 예? 왜 안 해? 왜 안 하냐면 첫 번째는 검사 말을 믿지 내가 저 공부 못하고 저게 해서 저 찌질한 직장 다니는 저것들 말을 믿어 이 생각이 강해. 첫 번째는. 근데 변호사가 주장을 하잖아. 변호사가 얘기해봤자 저것들은 돈 받고 저렇게 그냥 말 만들어주는 자기도 사람이고. 변호사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생각은 안 하지. 근데 나중에 변호사 되고 나면은 법원에서 있다가 나온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한 달 만에 다 알아. 나는 판사들이 저렇게 상식이 없는지 몰랐어. 이 소리를 다 해. 변호사가 지가 돼갖고. 지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가. 지금 이 판결을 부장판사 3명이 공동 피고인에서 한 2년 안쪽에 네. 부장판사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거는 100% 무죄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다 이야기했어. 자기도 판사 있을 때 그랬으면. 이 정도 심한 거는 처음 봤대. 어. 이게 뭐냐면 판사가 원래 모성애해서 들킬까봐 돈 받을 때부터 일부러 관여를 안 했다는 거야. 혹시 들키면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자기가 관여를 안 한 거지. 이게 고도의 수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야. 들키면 부하 직원들한테 밀려고. 그러니까 지가 상상을 해서 수사의 공백을 메꿔준다니까 판사들이. 판사들이. 이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로. 검사를 믿는 거네 그냥. 그렇지. 지와 같은 동업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이 아닌 평일을 도대체 토요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아무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걔가 창조해서 메꾼 거잖아 그거를. 판사가. 판사가 그렇게 메꿔준 하면- 거죠. 그리고 그게 상급심에 있으면서 그렇게 껐덕거리고 하급심 사람들한테 피곤하지 말라게 하는 놈들이 그게 상고심에 올라갔잖아요 대법원으로. 2심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네. 우리가 주장을 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대법원에서 그게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한 줄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다. 이런 거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이런 한 말도 안 해.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몰래 카메라를 내가 판결을 이게 다 정확하게 한다는 게 무척 중요한 거구나. 이게 나는 100% 입증 다 했다 그러고 예. 이것이 내가 무죄 선고 안 되면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거나 CCTV를 의무화시켜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넣지 않으면 무죄 받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예. 이런 것까지 무시해버리면 딱딱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 와서 본인들이 다 진술했어. 주면서 이 부분은 부장 검사님 워딩이 한 줄도 못 고쳐. 니 나가려면 이대로 진술해. 너희들이 사건을 장문해라. 조작하는 거네. 그냥 조작하는 거고 그럼 판사 그대로 믿고. 판사는 거기다가 합법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놈들이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오면은 그래 이게 명품이야라고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는 돈 먹기 위해서 쟤들하고 다 짝짝 꿍돼 있고.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가 조작했다고 보는 거야. 자기들도 곧 변호사 될 근데 거네. 우리가 조작하려면 인천구치소에서 출정 기록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 출정 기록 자기들은 그냥 교도관 대로 다 기록한 거거든. 어떻게 그렇게 일치하냐고. 정인 신문이나 피고인 신문 하기 전에 무조건 물어보. 끝나고 무조건 물어보.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갇혀 거예요.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노무현 대통령 될 때도 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개무시한 상고 거지. 출신이 어디 상고 출신이. 상고 그래서 대통령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다닐 때 밥 먹자는 놈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지들은 대학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여기는 상고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 되겠냐고. 나는 생각할 때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약자를 생각하는 그런 재판을 할까?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장가 갈 때도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보다는 명단을 네. 쭉 가져와 뚜마담이. 그런 걸로 나이 어린 놈이 이제 시험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마담 또한테 해서 네. 넘어간 사람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이야. 저것들은 공부 못해서 그리고 모범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재판받는 거지. 이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분하고 억울한 사정을 다 얘기하지 못했다. 내지는 판사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네. 생긴다고. 사람이 그냥 거기서 짧게 얘기하지만 나를 대하는 표정이나 어투나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 그럼요.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판사한테 수반되는 어떤 당연한 그 품새라고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은. 그게 기본적인 문제죠. 자질, 네. 자격. 검찰에서 이런 코스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감옥 가 있는 진경준. 지금 감옥 안 가고 버티고 있는 우병우. 이런 사람들 다 1등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수에서. 근데 이제 지금 대법원장도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왜 저 멀리 춘천지법 근데 공부를 못했어요? 잘했죠. 야, 뭐 잘했는데 법원장까지 애들이 씹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기수가 낮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원 행정처 근무가 없다.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안 밟았다는 거죠. 법원 행정처 근무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법원 내에서 바른 소리하고 자기 소식과 자기 길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양반이야말로 계속 재판만 해온 정통 법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 이야기하는 거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 대법관이 돼야 대법원장 가는데 예. 대법관도 안 하면서 수장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논리가 이게 안 그러니까 맞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골품 사회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지. 걔들 스스로 정통 법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옛날 같으면 경기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서 시험 재학 중에 합격하거나 1년 늦게 합격하고 5학년에 합격하거나 최소한 5학년. 최소한 5학년. 그리고 초임지가 절대로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경력 중에 이제 고등법원 판사쯤 할 때는 법원행정처를 딱 보면은 되게 사람이 정말 선비처럼 생겼어. 인상도 깔끔하고 그리고 법원장하고 이럴 때도 평판도 되게 좋았던 분이에요. 예. 뭐 직원들 생일 같은 때 일일이 자기가 손으로 카드 써가지고 보내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나름의 스스로 자임하는 정통 법관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이제 중견 법관들 모아놓고 사법연수원에서 이게 교육을 시키는데 예. 거기에 대법관이라고 가서 강연을 하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 내가 선배 법관으로서 대법관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배 법관을 힘들게 하는 판결을 하지 마세요. 야. 예? 진짜로 그랬어. 그러니까 선배 법관을 상급 법원을 힘들게 하는 판결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지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지금 예를 들어갖고 이 그 법원 내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정통 코스를 밟았던 정통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되는 순간 법원의 개혁은 용언한 거네. 그럼요. 네.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촛불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은 반역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막 바뀌어지니까 이건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야. 첫 발령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서 쭉쭉 올라가다가 기수에 가장 뭐 부장판사 먼저 되고 또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하다가 고등부장 됐다 법원 행정처 거쳤다가 이렇게 대법관 쭉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이런 코스다. 사람들만 자기들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길이요 평안이. 그렇죠. 예, 나로 말미암아.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지 생각이 고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 거 알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으면 네.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다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 생각을 그 혜택을 누리면서 50, 60이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느 학교 다녔어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성적이 몇 등이야? 요걸로만 따지는 거야. 몇 기예요? 그 기수에서 제일 첫 부임지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하는 건 그 기수에서 1, 2등이 그 그렇죠. 중앙지법에 옛날에는 이제 민사지법, 서울 민사지법. 거기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여서 각 기수 사법고시 패스한 각 기수에서 1등으로 가는 코스만 거친 사람들이 대법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네네. 이 생각이 잘못. 반드시 갔다 와서 그다음에 지방법원 부장 마치고는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또 해야 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행정처에 들어가서 실장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런 거를 거쳐온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정통법관이라고 지네들끼리 붙이고 정통법관이라는 게 재판을 열심히 한 사람이 정통법관이지 왜 중간에 딴 길을 샜다 나온 놈들이 왜 정통법관이야. 오히려 정치법관이라고 하면 또 모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코스를 거쳐오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이 강하게 되어 있으면 결국 지금 법원의 문제인 법원 개혁을 못한다. 못하죠. 못하고 그리고 박시환과 전수환 이 두 전직 재판관 대법관이 그런 얘기를 이미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가버리면요. 그 세상은 많이 변하잖아요. 예. 시대는 많이 변하는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의 판결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그들만의 세상이- 리그. 그렇죠. 그들만의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이제 점점 리그. 예. 목소리 세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귀담아 들으면 이 판결은 그 판결 그릇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입증해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민희령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이 국회의원이었는데